수주 잔고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빵빵하니까 AI 전력이 한참 잘 갔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주하기 전까지는. 엄청 잘 나갔었잖아요. 엄청 잘 나갔었어요. 네. 그러면 수주 잔고가 꺾였냐? 천만의 말씀. 그리고 하반기에 공장 증설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AI 전력을 지금이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네. 어차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코스피 7월 네.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을 갖다가 이렇게 좀 조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네. 원래 첫날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네. 상반기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바빴죠. 아니 바빴다기보다는 네. AI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가 다시 또 생겼다가 흔들렸다가 네. 생겼다가 하지만 지금은 또 AI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올해 하반기 AI의 시장의 흐름은 상반기까지 에이전트 AI, 즉 AI 비서 서비스가 좀 어느 정도 주류를 이뤘다면 네, 뭐 네. 클로드 코드,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라든지 그렇죠.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주류를 이뤘다면 하반기는 좀 더 구체화된 피지컬 AI로 가지 않을까. 야, 피지컬 AI 아직 좀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시간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네. 어찌 됐건 우리는 먼저 달린다. 네, 꿈을 쫓는 그런 네.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피지컬 AI로 가게 되면 과연 제일 많이 모자른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여기서 피지컬 AI라는 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로봇 택시, 그렇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 예. 이런 것들 아니면 제가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는데 여기도 AI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피지컬 AI거든요. 그런 셈이죠. 엣지 AI 예, 아니면 예. 온 디바이스 AI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갤럭시 워치가 메모리가 딸려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그거 말을 작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그리고 이 AI 칩 성능도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좀 앱 좀 실행하려고 하면 버벅거려요. 버벅거려요. 그러면 제가 드린 예, 생각이 그래도 피지컬 AI 시대로 가도 역시 병목은 메모리다. 그럴 수 있죠. 네, 디램이다. 네. 뭐 DDR5, DDR4 이런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다가 드디어 애플 입장에서는 막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만에 홍수? 예. 야, 예. 자꾸 까불면 우리 창신 메모리 쓸 거야? 아니 거기 뭐 가격도 싸지도 않던데 보니까. 네, 그죠? 창신 메모리 쓸 거야. 근데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미국 국방부는 창신 메모리 이 회사가 거래 금지 회사거든요. 네네. 물론 미국 상무부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안 되는 기업이랑 한번 기업인데 이제 짝돌 던져보는 거죠. 네, 그럼 그만큼 메모리가 부족하다라는 걸 봤을 때 하반기도 메모리를 필두로 한 여태까지 상반기에는 에이전트 AI니까 CPU AMD, ARM, 엔비디아의 베라 CPU, 인텔 이런 쪽이 주류였다면 네.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메모리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다시.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메모리 업체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창신 메모리가 IPO 할 거거든요. 네네. IPO 하는데 솔직히 저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율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약간의 좀 헤게모니 즉 트렌드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케이 하반기에도 계속 가는 거다. 그렇지만 굴곡은 좀 있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ADR 7월 10일 날 상장할 그렇죠. 예정이거든요. ADR 상장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늘어납니다.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2.5% 늘어나는 네, 신주가 늘어나면 그만큼 SK 하이닉스의 지수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좀 더 패시브적으로 7월 10일쯤에서 사야 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벤트들에 맞물려서 좀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또 여기는 또 그 ADR 한 다음에 또 자사주 산다면서요 또. 그렇죠. 네.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하게 되면 네. 또 상장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건 또 시가총액 비중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선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인덱스나 ETF 입장에서는 또 그 줄어드는 만큼 팔아야 돼요. 또 그렇죠. 네, 팔아야 기계적으로. 되는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하반기에 헤게머니를 쥐고 있는 거 사실. 그렇지만 삼전, 하이닉스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울퉁불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PD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는 날 사지 마십시오. 올라가는 날 따라 사지 마시고 네, 네. 그냥 많이 떨어진 날 네. 그때 제 말을 믿고 그냥 한번 사보십시오. 네. 10% 떨어지는 날, 뭐 15% 떨어지는 날 저도 네. 겁이 나긴 하지만 네네. 그런 날 사는 게 정석인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메모리 좋게 보시는 거니까 그러면 만 간다? 간다. 하반기에. 저는 하반기에 간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SEC에 4개 운영사가
SK 하이닉스 ADR 상장하게 되면 레버리지 ETF 내겠다 또? 이렇게 상장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이 큰일이네.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올라갈 때는 좋죠. 올라갈 때는 좋은데 음. 떨어질 때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상장하고 난 다음에 제가 수익률표를 제가 이렇게 쑥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2배 레버리지인데 2배도 안 되고 네. 인버스 2X는 뭐 2배 이상 떨어지고 지금 네. 성적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음의 복리 효과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음의 복리 효과가 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기초 자산의 움직임도 너무 컸어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락을 그리고 지난주에 서킷 브레이크 2번 발동됐지 않습니까? 참. 네, 이런 시장이 예.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게. 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 가지신 분들은 뭐 잭팟 이제 터트리는 분도 있지만은 쫄딱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걱정돼서 네. 제발 레버리지는 좀 전략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진 날 저는 그렇죠. 오히려 많이 떨어진 날 그때 이제 그때는 또 심장이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드니까 어렵겠지만 네. 많이 떨어진 날 사라. 네. 절대 올라갈 때는 따라 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ETF들 돈이 뭐 끝없이 들어오는데 이 돈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개인 순매수가요. 아마 제가 오늘 보고서를 하나 봤어요. 삼성증권 네. 보고서인데 올해 개인 순매수가 97조가 들어왔대요. 네, 97조가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많이 네. 팔았죠. 더 많이 팔았어요. 네, 거긴 그리고 뭐 올해도 팔고 있고요. 예. 네, 아마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6월 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 또 휴가 가야죠. 그렇죠. 네, 여름 휴가 네. 얼마 가죠? 네, 뭐 많이 가는 사람 한 달씩 가요. 아 진짜 네. 그 외국계 네. 증권사 계실 때 그렇게 네, 가셨나요? 가요. 그러면 책상 안 뺍니다. 네, 아, 우리는 그 정도 갔다 오면 책상 빼죠. 네, 책상 빼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한 달이란 기간 동안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물량들이 아마 6월 달을 내도록 그러니까 7월 달 돼도 저는 글쎄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팔자 모드고 또 거기다 국민연금도 지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 개인이 어떻게 ETF 자금하고 뭐 바치고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게 가능할까요? 어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을 논한다는 건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만 확실히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간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때리진 않았던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때리는 게 파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호가에 대고 그냥 갖다 들이붓는 게 있고 매도 호가에 걸어놓고 네. 올라가면서 체결되는 거 있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체결되는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의 강도가 세지가 않고 자기들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네.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네. 선물 매도도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선물 매도도 이미 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아랫 방향에 대한 해지를 좀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무식하게 때려버리면 또 나중에 불공정 매매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얘들도 좀 살살 때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개인들이 그걸 지금 다 흡수는 해주고는 있는데 네. 얼마나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또 지금 개인들도 흡수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개인들도 수익 많이 났어요. 많이 난 분들은 많이 났죠. 그리고 연금 계좌 특성상 참고로 97조 중에서 제가 보고서를 꼼꼼하게 보진 않았지만 한 절반 정도는 연금 계좌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연금발 예. ETF 자금. 예, 물론 뭐 MMF라든지 아니면 네. 뭐 그런 뭐 그 유휴 자금 쪽에서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가 DB 계좌에서 DC 계좌로 넘어가는 계좌도 꽤 많아요. 그래요. 참고로 DB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주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 성향이 있는 예금 이런 네. 상품들 중심으로 DB 자금을 운용했다면 DC 자금은 직접 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B에서 DC로 옮겼다라는 것은 약간 투자 성향으로 바뀌었다. 공격적으로 간다. 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 특징을 저는 알고 있는 게 내 네. 연금 계좌, 내 노후를 대비하는 계좌거든요. 함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음. 물론 함부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유튜브 열심히 보면서 네, 하잖아요. 유튜브 예. 열심히 보고 공부하시고 제가 예. 지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요. 네네. 고객 세미나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요 피지컬 AI 시대가 올 겁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제주도 계시죠? 로봇 택시가 여러분들 주위에 돌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 로봇 택시 하나하나에 AI 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 통신해야 될 거고요. 네. 다 알고 있어. 어. 이미 뭐뭐뭐 아카데미 통해서 나 네, 구독해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지적 수준이나 학습 열의가 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려운 용어 쓰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그 개념들 그리고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만큼 유튜브라는 미디어, 유튜브라는 채널이 굉장히 투자 지식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된 거죠. 네, 저도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데요. 뭐. 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네.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는 지금 아주 고공권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혹시 뭐 안정적인 걸 보시는 ETF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네. 듀레이션은 초단기로 가라. 짧게. 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너는 주가는 왜 어떻게 하면 빠질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100의 100 전문가들은 다 금리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케빈 오씨가 미친 척하고 나 트럼프가 임명했지만 나 트럼프 말 안 들어.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리 올려야 돼. 지금 금리 올려야 돼. 우리 뭐 고용 지표 잘 나왔단 말이야. 고용 지표 잘 나오고 뭐 인플레이션 뭐 계속 아직 안 잡혔어. 금리 올려야 돼. 이래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어젯밤에 이 방송을 녹화하는 어젯밤에 미국 10년 금리 미국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올랐는데도 금리 계속 올랐어요. 그러게. 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네. 이런 거 봤을 때는 금리는 일단은 초단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라는 ETF가 있는데 3개월 미만 미국 초단기 국채에만 투자하는 ETF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요. 그런데다가 지금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환율. 그렇죠. 환율. 네, 오늘 환율 진짜 많이 올랐어요. 1,560원. 네. 이야. 대단한 수준이야. 예, 분명히 저는 이유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유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그렇게 많이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하다는 것은 뭐 물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달러가 쏠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미국 투자라든지 아니면 달러화를 들고 있어야 되는 수요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은 채권은 초단기 국채 그리고 커런시는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오케이.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딱 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뭘 봐야 돼요? 실적. 지금은요 실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캐펙스를 봐야 돼요. 캐펙스. 네, 캐펙스. 지금은 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캐펙스 줄까봐. 아니 이번에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까봐. 네.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교 1등이 되기 위해서 전 세계 넘버 1이 되기 위해서 네. 미친 듯이 투자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야 구글이 갖고 있는 FCF 잉여 현금 흐름보다 캐펙스 투자가 더 많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글 입장에서도 어찌 됐건 AI 시대 때 패권을 지으려면 미친 듯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 바이트댄스도 CPU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체칩. 네. 결국은 자체칩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 AI 시대 때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실적. 뭐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은 좋게 나올 거예요. 네. 예, 좋게 나올 거니까. 실적은 또 지나간 거니까. 좋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거예요. 가격이 네. 더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 얼마만큼 캐펙스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또 공장 증설이 완성이 될 거며, 공장 증설이 완성이 된다면 양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Q가 늘어나는 그런 속도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운 오리 새끼 파운드리. 네. 예, 파운드리가 하반기에 한번 흑자 전환 가능할까? 저는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대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어찌됐건 인텔도 지금 네.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운드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 파운드리 싸움이 될 거고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적자폭을 축소할지 그리고 또 그 엔비디아의 그룹 LPU 네. 삼성전자가 만들지 않습니까? 네. 가동률 보셔야죠. 몇 퍼센트 가동률로 그룹 LPU를 납품하고 있는지. 파운드리가 돌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TSMC 밸류에이션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해야 될 거다 막 네. 주가 또 막 들 쑤셔 놓을 텐데.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도 네. ADR 발행하면서 나타났던 시나리오가 TSMC의 ADR 시나리오였거든요. 네. 야 여기 프리미엄에 이제 걸어야 되니까. 야 TSMC가 ADR 발행하고 나서
PER 밸류에이션이 몇 배로 올라갔는 줄 알아? 네, 이런 네. 얘기를 꼭 할 거니까 네. SK 하이닉스는 ADR 발행과 관련된 그런 수급 이벤트를 좀 체크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최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면 뭐 10,000포인트도 문제 없다. 네. 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반도체가 독주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깨동무는 아직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반도체 소부장까지는 간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는 동의. 그리고 AI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같이 간다. 동의. 그렇지만 이게 뭐 뜬금없이 바이오, 뭐 뜬금없이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확산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자금. 아까도 우리가 수급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97조를 샀는데 더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저도 갖고 있거든요. 예. 시장도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즉 8천에서 9천, 9천에서 10,000 갔을 때 과연 돈이 넘쳐나서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코스닥도 가고 2차 전지도 가고 바이오도 가고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자금 상황이 풍부하지는 않은 것 아직은 같아요. 아니다. 네, 그런데다 금리 인상이라는 발목을 잡는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같이 가기보다는 독주 아니면 독주가 쉬면 좀 눌렸던 데에서 네. 다시 튀어나오는 네. 그런 현상으로 하반기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레버리지 ETF 이것 때문에 단일 종목 이게 너무 막 멀미날 지경이에요. 이거. 아이고 저도 금감위원장님 예. 아유.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일원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사전에 저희 업계에서는 계속 어나운스를 했어요. 이런 쏠림 현상, 네. 변동성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한가 하한가가 30%지 않습니까? 네, 네. 만약에 하한가 2번 맞으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60이니까 60 곱하기 2는 120이거든요. 네, 그거 담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 좀 했었는데 글쎄요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좀 아니, 듭니다. 도대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나오면 돈은 누가 버는 거예요? 돈은 증권사가 벌지 않을까요? 돈은 증권사가 버는 거예요? 근데 네. 증권주는 또 내려가요? 증권주는 또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최근에 네. 또 다시 한번 네. 그 은행에서 뭐 퇴직연금 계좌에서 뭐 ETF 실시간 거래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뭐 은행도 허용해주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회사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증권회사가 하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증권주의 디스카운트 요인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권회사들이 채권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이 채권에서 평가손 좀 많이 발생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증권주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코스닥이랑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옆에서 그냥 옆에서 뭐 그냥 증권주 뭐 굳이 쳐다볼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풍선 효과가 네. 대단히 강해진 것 같아요. 풍선이 이쪽 한번 확 돌리면 이쪽 확 올라오고. 아무래도 그 올라오고 그 내려가는 속도를 레버리지 상품이라든지 파생 상품들이 더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만 너무 어질어질한데 네. 그냥 AI 관련된 또 ETF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할 만한 게 네.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저도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AI 전력이에요. AI 전력. 네,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빵빵하거든요. 그렇죠.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빵빵하니까 AI 전력이 한참 잘 갔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독주하기 전까지는. 엄청 잘 나갔었잖아요. 엄청 잘 나갔었어요. 네. 그러면 수주 잔고가 꺾였냐? 천만의 말씀. 그리고 하반기에 공장 증설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AI 전력을 지금이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은 종목 또는 네.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뭐 화요일 수요일 지금 계속 좋던데. 그죠? 네네네네. 전력 인프라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 내려왔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네. 20-30%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AI 전력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면 실적이 배신하지 않는 종목은 조선주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조선 ETF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뭐 같은 조방원. 분위기잖아요. 네, 쭉 같은 분위기였어요. 빠졌습니다. 같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저는 조선도 결국은 AI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AI 관련된 데이터센터를 짓게 되면 당연히 그 옆에 발전소라든지 가스 발전소 지어야 다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니까. 전쟁 끝났지 않습니까? 네, 다시 또 네. 카타르에 있는 가스 시설 복원될 거예요. 그러면 또 LNG 날라야 되겠죠. 그러면 조선주는 다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전력기기가 가장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BAI 쪽에서는 조선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되는데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할까요? 낙폭 과대주 이거 지금 자를까요? 계속 가져갈까요? 낙폭 과대주만 들어가십시오. 낙폭 과대주만. 네, 바이 더 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BTD.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음. AI 소프트웨어 많이 떨어지니까 반등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AI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낙폭 과대한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을 믿으시고 사모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비우고 하이닉스를 비우고 이걸 사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전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합쳐버리면 한 70% 될 거거든요. 넘을 수 있어요.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기하고 LG노텍 저는 뭐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은 네. 그런데 나머지 하니까 67%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에 영업이익.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 정도 차지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이상은 삼전, 하이닉스 관련된 AI 반도체 기업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것들 중에서 낙폭 과대주 업종 그리고 코스닥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투자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공격적인 분도 있고 되게 안정적인 거 원하는 네. 분도 있고 어떻게 좀 ETF를 권해볼까요? 안정적인 분들은 시장을 사십시오. 시장. 네. 네. S&P 500 사셔도 됩니다. 네네. 나스닥 100 사셔도 돼요. 왜? 네. 나스닥 100에 스페이스X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엔트로픽 들어갈 겁니다. 상장하게 되면 안드릴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산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좀 이런 디테일한 이벤트를 쫓아가기 힘드신 분들, 약간 네. 게으르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그냥 시장 사시면 됩니다. 네. 예, S&P 500도 맞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도 맞고 코스피 200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것만 사시더라도 삼전, 하이닉스 비중, 엔비디아 비중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보수적이야, 좀 안정적인 성향이야. 그런 분들은 그냥 시장을 사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나는 좀 공격적이야.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인데 앞에 AI가 붙은 반도체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안 붙은 반도체 하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AI 짜리로 그냥 가자. 네. 가자. 네, 어찌 됐건 저희가 그리는 하반기는 메모리 병목이라든지 이런 걸 그리고 있으니까 네.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반도체, 보수적인 성향이라면 시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시황 전략 관련해서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최창규 본부장과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